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이죠. 2020이 새로 나왔는데 그 저도 이제 잘 아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초보자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이제 조종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불안정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직 기장이시라던가 또는 이제 게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별로 이제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저처럼 애먹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몇 가지 이제 어떤 원인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게 한 이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조이스틱 민감도 문제가 있는데요. 약간 과입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티브 그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조이스틱 민감도를 특히 수직 꼬리 날개죠. 이 수직 꼬리 날개를 좌우로 움직여주는 러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러더가 조금 더 많이 과입력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 정도로 센서티브를 낮춰라고 하는 그 요령이 있더라고요. 예, 요게 러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이제 플랩이 있는데요. 플랩 옆에 보면 에일러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쪽을 올려주고 이쪽을 내려주면 비행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선회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러더도 물론 약간 쓰지만 주로 이 에일러론을 사용해서 비행기가 선회를 하게 되죠. 이 에일러론과 또 이쪽에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 에스컬레이터를 올리면 꼬리 쪽이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기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반대로 에스컬레이터를 내리면 꼬리 쪽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수는 내려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기수를 올리고 내리고 해준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와 에일러론은 과입력 되기는 하는데 러더처럼 많이 과입력 되지는 않고 한 30에서 50% 정도 과입력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민감도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조이스틱이 굉장히 제가 써보니까 10년 전에 사뒀던 조이스틱도 작동을 잘 합니다. 문제는 그 세팅을 잘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죠. 데드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드존. 그 조이스틱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조이스틱이. 여기가 책상이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쵸? 여기 스로틀이 이렇게 붙어 있죠. 보통 조이스틱에. 그쵸? 여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오래된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버려야 되느냐, 이걸 그대로 썼다가는 비행기가 계속 한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못 쓰고 버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데드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어지는 거는 무시하도록 이렇게 데드존을 설정하시면 돼요. 대략 한 5% 정도. 그 이상으로 힘을 더 많이 줬을 때만 비행기가 이렇게 반응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요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에 이번에 나온 거를 보니까요.
이 조이스틱의 드라이버가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 조이스틱 드라이버에서는 데드존을 설정을 해도 그 2020 게임에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데드존. 그러면 버려야 되느냐 조이스틱을? 그건 아니고요. 이 2020 게임 내에 그 조이스틱 세팅 메뉴에 있습니다. 데드존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 민감도 설정하는 데 가시면 똑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존도 반드시 설정하시고 민감도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고도에서의 기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에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공기의 흐름이 시뮬레이션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집이 있죠.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집이 이 게임에서 실제로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집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근데 비행기를 몰고 가서 구경을 하려 그러면 높은 데서는 내려다 보기에 너무 작아 보이죠. 그래서 낮은 고도로 내려가셔가지고 구경을 하셔야 되는데 또 느린 속도로 낮고 느린 속도로 구경을 하셔야죠. 또 한 가지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 지나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빙글빙글 이 주변을 돌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고도에서의 그 난기류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이 일으키는 난기류도 있고 산이 일으키는 난기류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느리고 또 낮게 난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선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조이스틱의 민감도 문제도 겹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추락하게 됩니다. 예. 잘 회전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추락을 해버려요. 기체가.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기체가 게임이 이상하다. 조종이 잘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고고도에서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좀 바람 방향도 일정하고 속도도 일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난기류를 일으킬 만한 물체가 없으니까요. 또 속도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죠. 그렇죠? 빠르고 또 그 장거리 항행을 하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오토파일럿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저고도의 경우에는 난기류도 있고요. 뭐 속도도 느리게 날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VFR로 시계 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회 비행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게 되잖아요. 이 고고도에서는 그냥 똑바로 날아가는 데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고도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또 출력 부족 문제가 있어요. 스로틀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집을 이제 구경을 좀 오래 하려고 이제 느리게 나시는 분들 있죠. 느리게 비행하시는 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을 똑바로 하고 싶은데 수평 비행을 하고 싶은데 출력이 부족하면 기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그럼 기수가 떨어져서 고도가 너무 낮아지면 지면하고 충돌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조종관을 위로 올려야죠. 그렇죠? 조종관을 위로 올리면 바람의 저항이 세져 가지고 양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고도는 잠깐 높아지지만 속도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럼 추락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질 때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다시 양력이 커져요. 그래서 다시 기술을 올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오르막에서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양력을 상실해서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출력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날려고 하던가 아니면 너무 스로틀을 너무 낮췄던가 뭐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럴 때는
일단 스로틀을 풀 스로틀을 당기세요. 풀 스로틀을 당기시고 그렇죠. 속도를 좀 높이셔야 됩니다. 억지로 상승하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겁먹고 억지로 상승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겁이 나더라도 수평 비행만 하는 정도로 하시면 속도가 금방 빨라져요. 이게 상승을 하려고 하면 속도가 느려지는데 수평 비행만 하면 그래도 속도가 빨리 빨라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양력이 발생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상승하려고 그러면 양력을 상실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요동을 하다 보면 비행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사실은 비행기가 불안정한 게 아니고 출력이 부족한 겁니다.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부분은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복합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 수동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 집, 그 상공에 가서 내 집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수동 조종을 한다는 거죠. 이 수동 조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겹치다 보면 굉장히 비행기가 불안정해지죠. 꼭 내 집 위를 낮은 고도로 날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고도에서 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평탄하게 수평 비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수동 조종을 하지 마시고요. 오토파일럿을 빨리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종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에 이제 계기가, 동그란 계기가 세스나기에 이렇게 박혀 있죠. 6팩이라고 해서 6개는 중요한 거고, 그 외에 이제 항법 장치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엔진 관련 계기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GPS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오토파일럿 기계가 있습니다. AP 단추가 아마 여기인가 어디 붙어 있을 거예요. AP 단추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CD 창이 있거든요. LCD 창 옆에 보시면 ALT라고 Altitude라는 겁니다. Altitude. 이게 고도라는 뜻이에요. 단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단추를 딱 누르시면 현재의 고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줍니다. 오토파일럿과 Alt 단추를 한 번씩 누르시면 현재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를 해줘요. 조종안에서 손을 떼더라도 비행기가, 세스나기가. 이거를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서 수동 조정으로 해서 수평 비행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단추 2개만 딱 눌러주면 자동으로 굉장히 정교한 수평 비행을 해줍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오토파일럿을 쓰세요. VFR이라고 해서 항상 내가 조종관을 들고서 쥐고서 수동 조종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헤딩이라던가 뭐 VOR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VOR은 일단 안 배우셔도 돼요. 일단 헤딩하고 오토파일럿, 알티튜드 이 정도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하고 하강할 때는 이제 요 알티튜드 요 단추를 한 번 더 누르면 VS라고 해서요. 수직 속도계입니다. 버티컬 스피드라고 하나요? 단추 하나가 토글로 돼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Alt로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VS로 바뀌는 기능을 하는 단추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토글 기능인데요. 이 LCD에 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고도가 뭐
1200피트인데 여기가 1800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알트 모드로 고도계 모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여기가 뭐 100이나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굉장히 낮은 숫자로 돼 있다. 지금 1800피트를 날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낮은 숫자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상승률, 상승 하강률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단추를 한번 눌러서 상승률 모드로 바꾸고서 이쪽에 숫자를 한 100에서 300 정도 입력을 하면 분당 300피트 정도 속도로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뭐 마이너스 3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꾸준히 분당 300피트씩 하강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 헤딩하고 요 오토파일럿 단추하고 요 Alt vs 단추, 요 토글 키죠. 하고 그 다음에 요 숫자 입력하는 것도 아주 쉬워요. 업, 다운 이렇게 단추가 두 개 여기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업을 한번 누르면 이 숫자가 100씩 올라갑니다. 업을 다운을 한번 누르면 100씩 숫자가 내려가고요. 요거 몇 개만 익혀 놓으시면 오토파일럿 기능 아주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불안정성을 경험할 필요 없이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뭐 민항기, 대형 민항기의 그 뭐 복잡한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간단한 것만 배우셔도 세스나기 몰고서 국내, 한국 내 대부분의 공항은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하여튼 배워두시고요. 하여튼 비행기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원인을 지금 찾아봤습니다. 민감도 설정하시고 저고도에서 좀 조심하시고 풀스로틀 당기시고 그 다음에 수동 조정보다는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오토파일럿 하시는 걸 이제 배우시라. 이렇게 끝입니다.